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일론 머스크, 피백 라마스와미 DOJ 이혼 내부, 그리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로스앤젤레스, 새로운 화재와 강풍에 맞서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의 협력과 갈등, 그리고 DOJ 프로젝트의 내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규제 완화와 정부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DOJ 프로젝트가 어떻게 출발했으며 두 억만장자의 철학적 차이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DOJ 프로젝트의 출발. DOJ는 정부 효율성부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이피션시의 약자로 처음에는 외부기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관료주의를 줄이고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일론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첫날, DOJ는 외부기관이 아닌 연방정부 내부에 설치되면서 방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머스크는 행정부 내부에서 DOJ를 운영하게 되었고, 라마스와미는 곧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일론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의 갈등. 처음에는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프로젝트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할 것으로 보였지만 두 사람의 철학과 목표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선순위의 차이. 머스크는 정부의 기술 현대화와 비용 절감에 집중했지만 라마스와미는 규제 완화와 관료주의 철폐를 더 중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방향성이 어긋났고 라마스와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 문제. 라마스와미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H-1B 비자 문제와 관련된 발언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DOJ의 형태 변화. DOJ가 외부기관이 아닌 행정부 내부 조직으로 결정되면서 라마스와미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라마스와미의 이탈과 정치적 목표. 라마스와미는 DOJ 프로젝트에서 물러난 후 고향인 오하이오로 돌아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DOJ가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DOJ는 행정부 내부에서 운영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는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넷째, DOJ의 현재와 미래. DOJ는 현재 미국 DOJ 서비스로 이름이 바뀌어 연방정부의 기술 현대화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과 기술을 활용해 연방 인력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26년 7월 4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 운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고 프로젝트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OJ 프로젝트는 혁신과 갈등이 공존했던 사례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협력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머스크는 정부 효율화라는 목표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만 라마스와미의 철학은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충돌하며 그의 이탈을 초래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이에 따른 새로운 위험들, 그리고 지역 사회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산불 피해와 강풍, 그리고 폭우로 인한 추가 위협까지 살펴보며 이 지역의 현재 상황과 문제 해결 노력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산불의 현재 상황. 최근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수천 명의 소방관들이 나서야 할 만큼 큰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 산불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즈 화재. 산타클라리타시 근처에서 시작된 이 화재는 현재까지 약 1만 100에이커를 태우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북부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4% 진압되었으며 1만 6천 명 이상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풀베다 화재. 부유한 베레어 지역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약 45에이커를 태운 후 60%가 진압되었습니다. 다행히 주택 피해는 없었습니다. 라구나 화재. 벤투라 카운티의 카마리오에서 발생했으며 약 50에이커로 제한되었습니다. 기타 화재.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발생한 두 건의 화재보더 화재와 길먼 화재는 아직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더 화재는 228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둘째, 강풍과 폭우의 새로운 위협. 이번 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산불뿐 아니라 강한 산타아나 바람과 폭우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강풍. 바람은 시속 70마일에 달할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이는 산불 확산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습도와 높은 바람이 결합되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폭우와 산사태. 금요일부터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산불로 인해 약해진 땅에서 산사태와 폭발성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들에게 모래주머니를 배포하며 경사면 근처 거주자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대응과 피해 현황. 소방관들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기반시설 보호. 이번 화재로 1만 5천 채 이상의 주택과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최소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주요 지역의 화재를 70% 이상 진압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피와 재건 노력. 현재까지 3만 1,000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했으며 이들을 위한 대피소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는 소방차와 불도저가 투입되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주민들의 역할. 소방당국은 주민들에게 강풍과 폭우 동안 집에 머무르지 말고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지역 주변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 캘리포니아 산불의 통계. 2025년 들어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의 규모는 매우 심각합니다. 250건 이상의 산불로 5만 에이커 이상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5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가뭄과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이번 산불과 강풍, 그리고 폭우까지 겹치며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소방관들의 노력, 그리고 주민들의 협력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